물은 왜 낮은 곳으로만 흐를까요?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낮기에 모든 것을 받아 안는 것입니다. 깊이 머금어 봄을 품는 겨울의 결. 수의 이야기를 지금 펼칩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들이 고요합니다. 나무는 잎을 다 내려놓았고 밤은 길어지고 어느 날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립니다. 겨울이 온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이 계절의 결을 수라 불렀습니다. 물 숫자를 쓰지만 흐르는 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스며들고 깊이 모여 고요히 쉬는 힘, 머금고 품는 결이 수입니다. 겨울 들판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 밑의 땅 속에서는 씨앗이 물기를 머금은 채 잠들어 있습니다. 멈춘 것이 아니라 봄에 틔울 싹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얼음이 언 시냇물도 그렇습니다. 겉은 멈춘 듯해도 얼음 밑으로 물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자리를 다투지 않고 갈라진 틈마다 스며들어 만나는 것마다 적십니다. 지난 편의 쇠가 야물게 맺어 거둔 것을 이번에는 물이 받아 깊이 갈무리합니다. 차가운 쇠 표면에 맺힌 이슬이 바위 틈에 샘이 되고 샘이 모여 깊은 강이 됩니다. 겉이 멈춘 듯한 계절 속에서도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쉼은 끝이 아니라 가장 깊은 준비입니다. 수의 결이 두드러질 때 사람은 속이 깊어집니다. 말수는 적어도 많은 것을 헤아리고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안으로 쌓아둡니다. 오래 두고 보아야 진가를 아는 사람, 깊은 우물 같은 사람, 곁에 있으면 어딘가 차분해지는 결입니다. 잘 살아난 수는 그릇을 가리지 않는 물과 같습니다. 둥근 그릇에는 둥글게, 모난 그릇에는 모나게, 형편에 맞춰 모양을 바꾸면서도 물이라는 본성은 잃지 않습니다. 그 유연함이 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좋은 우물처럼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깊이로 곁을 적십니다. 그늘도 있습니다. 깊이가 지나치면 어두워집니다. 속을 좀처럼 내보이지 않아 곁이 답답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걱정이 되고 걱정이 고이면 두려움이 됩니다. 흐르지 못하고 고인 물이 탁해지듯 머금기만 하는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러므로 수의 힘은 더 깊이 감추기가 아니라 머금은 것을 어디로 흘려보낼지 아는 깊이에 가깝습니다. 우물이 깊은 까닭은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레박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오행에서 쇠는 물을 낳습니다. 금생수, 차가운 쇠 표면에 맑은 이슬이 맺히고 단단한 바위 틈에서 샘이 솟습니다. 야물게 맺힌 것이 녹아 낮은 곳을 적시는 흐름이 됩니다. 물은 나무를 낳습니다. 수생목, 뿌리가 겨우내 머금은 물을 길어올려 봄의 첫 싹이 틉니다. 깊이 갈무리한 것이 새 생명의 미천이 됩니다. 흙은 물을 다잡고 물은 불을 다잡습니다. 토극수는 둑과 물길이 물을 가두고 이끌어 넘치지 않게 논밭을 적시게 하는 움직임입니다. 수극화는 타오르기만 하는 불을 식혀 쉼을 주는 움직임입니다. 여기에도 이기고 지는 판정은 없습니다. 머금기만 하면 고이고 쏟아내기만 하면 마릅니다. 머금는 깊이와 흘려보내는 길이 함께 있을 때 겨울은 봄에게 온전히 물길을 넘깁니다. 하루를 마치고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오늘 있었던 일이 가만히 가라앉는 시간, 그때 수의 결이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순간, 답을 서두르지 않고 하룻밤 재워두는 순간, 슬픔을 눈물로 흘려보내는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겨울 땅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땅속에서는 씨앗이 물을 머금고 봄을 기다립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다음 계절의 준비입니다. 잠이 깊어야 아침이 맑듯 겨울이 깊어야 봄이 넉넉합니다. 하루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밤입니다. 몸을 씻고 이부자리를 펴고 오늘 하루를 가만히 내려놓는 시간. 깊이 쉬는 사람이 있어서 내일이 새로 시작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수는 묻습니다. 얼마나 빨리 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머금고 어디로 흐를 것인가. 수의 결을 살리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고요히 가라앉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기 전 10분,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동안이라도 좋습니다. 깊이 쉬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수의 숨쉬기입니다. 고인 물은 흘려보내야 맑아집니다.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거든 종이에 적어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로 꺼내보세요. 마음속에만 담아둔 물은 무거워지지만 한 번 흘러나온 물은 다시 맑게 돕니다. 깊은 생각은 수의 힘입니다. 다만 생각의 웅덩이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물은 웅덩이를 만나면 다 채우고서야 나아갑니다. 돌아가는 것도 더딘 것도 물의 길입니다. 오늘 답이 안 나오는 일은 하룻밤 물에 담가두어도 됩니다. 수의 결이 강한 사람과 함께할 때는 그 침묵을 서두르게 하지 마세요. 말이 없는 것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깊이 헤아리는 중일 때가 많습니다. 기다려주는 곁에게 우물은 가장 맑은 물을 길어 올려줍니다. 올해가 저물도록 이룬 것이 없어 보이는 날이 있었다면 그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머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눈 덮인 가지 끝에는 이미 봄에 튀올 눈이 맺혀 있습니다. 늘 밟고 힘차야 한다는 짐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래서 바다가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모든 물줄기를 가다앉는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수의 결은 우리에게 서두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깊이 머금고 때가 되면 흐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나무, 불, 흙, 쇠, 물, 5결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음 편은 이 5이 서로 낳고 서로 다잡는 만드는 큰 순환, 상생과 상극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낮은 곳에서 깊고 맑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편 5기운이 서로 낳고 다잡는 상생과 상극의 곁에 있겠습니다. 데카르트였습니다.